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어제 처음 선보였는데요. 감독님, 아무래도 영화제를 여는 첫 번째 영화로서 개막작으로서 선정되고 또 관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감독으로서는 또 큰 영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막작으로 소개된 소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작으로 선정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게 저의 첫 장편 극영화인데,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이 영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네. 그래서 영화를 들고 개막작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가 기분이 정말, 굉장히 남다른 느낌. 되게 그야말로 구미환영 아닌가요? 저는 가족도 같이 보고 되게 네. 좋았어요. 가족분들이 어떤 얘기 또 해주셨나요? 영화 보시고 나서. 누나가 눈물을 흘렸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좋게 봤다고. 그래서 많은 여기 오신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 많이 찾으러 와주셔서 많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영화 보신 분들도 계세요? 많이 있으시네요, 그래도. 또 상영이 있으니까요. 아마 누나분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여성분들이 또 보시면 또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나영 배우님. 6년 만에, 네, 드디어 저희에게 오셨는데요. 그쵸, 네. 이번 부산행이 그 어느 때보다 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제를 앞두고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이었고, 가장 큰 기대했었던 즐거움은 무엇이었나요? 그게 같은 부분인데, 네네. 네, 굉장히, 하고 싶었던 역할이었고, 또 감독님의 대본이 굉장히 하고 싶었던 영화였어요. 영화에 제가 하고 싶었던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게 굉장히 떨렸고, 또 즐겁기도 했고요. 무섭기도 하셨어요, 좀? 그럼요.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어요? 영화를 잘 어떻게 봐주실까가. 영화 보셨던 분들은 재밌게 보셨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동윤 배우님, 이 엄마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역할이 바로 이 젠첸 아들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이 개막식에서 개막작을 상영한 걸 제외하고는 아직 이 영화 뷰티풀 데이즈를 못 보신 분들에게 이 영화는 어떤 영화다라고 대표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질문이 하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가장 어려운 질문이요.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오광록 선배님께서 하실 건 아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해야죠, 제가. 줄거리 설명을. 네. 저도 어제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네. 상영하는 거를 봤는데, 저희 영화는 일단 가족에 대한 얘기고요. 좀 잔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상황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될 여지가 있는가,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라고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대충 줄거리를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중국인 대학생인 젠첸이 아픈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어떤 요청을 받아서 어릴 적에 떠난 엄마를 찾으러 한국에 가서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엄마가 너무 낯설고 또 엄마도 불쑥 찾아온 아들이 그렇게 반갑지도 않고 그런 관계, 그런 감정들이 보이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이 큰 스크린에서 장동윤 배우를 거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화를 통해서 더 놀라운 연기를 펼치게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다정하게 지금 이나영 배우님하고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오광록 배우님은 이나영 배우와 지난 2006년도에 우행시 함께 또 하신 게 벌써 12년 정도 지났네요. 네. 그렇죠. 그때 이나영 배우에 대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감정을 지닌 그런 점에서 세계적인 배우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어디선가 봤습니다. 10년이 흘러서 이번 영화에서 무려 부부의 연을 맺고, 갑자기 음악이 왜 나오죠, 이거? 부부의 연을 맺고 다시 함께 작업을 해보시니, 그간 이 배우의 변화? 혹은 여전한 점? 같이 또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함께? 저는 이제 이 시나리오를 2년 전에 윤재호 감독한테 받고, 네. 몹시 이제 설레이면서 이 작품의 캐스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강을 흘러 이나영 배우가 선택되었다 그랬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동안 다른 여배우가 캐스팅이 안 된 것을 1000배 잘 됐다고. 이러한 캐스팅이 되려고 이러한 시간이 흘러왔구나. 그랬고, 저는 UAC 했을 때, 뭐, 저랑 이렇게 특별히 만나는 씬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랬죠. 네. 이다영 배우에 대한 느낌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프랑스 문화원에서 자막이 없는 프랑스 영화들을 볼 때 만났던 그 프랑스 여배우를 보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독특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세계성이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되게 사랑했었고, 요번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그녀의 품에 가볍게라도 안기게 된 건 무지갯빛 꿈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무지갯빛 꿈을 이루신 오강동 축하드립니다. 프랑스 여배우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역시 감독님께서 긴 시간 또 프랑스에서 또 계시면서 영화 작업도 준비하시고 하셨던 게 다 이어지는 인연이 되려고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서현우 배우님은 요즘 뭐 영화 뭐 독전에 이어져서 드라마 나의 아저씨, 그리고 독립영화 또 죄 많은 소녀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시고 계신데, 이 영화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가장 첫인상과 끝인상이 다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부분 험악하고 거칠어 보이는 첫인상을 거쳐서 마지막에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어떤 선입견이었으면 좀 느끼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전반부 촬영 톤을 좀 잡기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순수한 남자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목적지라고 한다면 이 남한에 정착한 이 여인이 정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초반에는 그 거칠어 보이는 아주 억센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는 그래도 이 남자와 마지막 그 정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해서 오히려 초반에 좀 더 캐릭터를 살짝 좀 더 세게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낙차폭을 좀 통해서 관객들께 네, 그런 느낌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행입니다. 네. 이유준 배우는 사실 부산의 아이콘 아닙니까? 마이크 들고 얘기해 주세요. 부산의 아이콘이 되고 싶죠. 사실 바람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잊을 수 없는, 저희가 듣기만 해도 다 알게 되는 그런 유행어를 탄생시키기도 했잖아요. 한번 들려주실까요? 비 오는데 그 바닥에 차갑게 앉아있고 그러면 안 돼. 여기 사실 부산 사투리는 뭐 이제 개봉한 암수살인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잘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아주 다른 숙제를 얻게 됐고, 거기 그 숙제를 얻어서 굉장히 또 아주 강한 캐릭터까지 얹어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게 첫 번째로는 그 동네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동네 정서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의 정서와 부산의 정서가 다르듯이. 네. 안 가본 그곳에 대한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정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은 뭐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고, 네. 감독님 전작들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됐고요. 마담 B 같은 작품을 네네. 통해서요. 그리고 또 뭐 동윤이가 어제 얘기했듯이 저도 뭐 대림동 가서 거기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러면서 거기 상황이랑 이런 정서 같은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좀. 그 정서의 핵심은 어떤 거였어요? 발견하셨고. 제가 느낀요. 네. 황 사장이 느낀 네. 욕망이죠. 욕망. 네. 욕망이 이글이글 거리는 캐릭터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든지 소유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뭐 대부분의 캐릭터가 어떤 부분 측은지심이 생기는데 황 사장에 대해서는 참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아니 저는 근데 연기하면서 되게 책임지심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이 센치한 엄마를 보면서 느낀 소유욕이라는 게 사랑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물욕도 있을 건데 그거에 있어서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저는 황 사장이 그걸 고민하는 부분이 되게 좀 정감 가더라고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식의 어떤 그렇죠. 자기의 캐릭터는 스스로 또 배우 스스로는 사랑해줘야지 그렇죠. 또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젠첸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친구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남자일 테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야 될 그런 캐릭터인데요. 되게 쉽지 않은 이 역할을 딱 처음 맡아서 딱 접봤던 가장 큰 숙제는 뭐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이 영화, 이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그런 물론 감정 같은데 접어가는 게 어차피 제가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제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언어. 왜냐면 실제로 한국에 와 계신 그 연기를 주구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은 저희가 형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부산 정서가 다르듯이 정말 사고가 조금 다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뭔가 그 특유의 설명할 수 없는 부산, 서울 다르듯이 좀 다른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감정 표현을 겉으로 막 내지는 않으시면서 뭔가 이렇게 그래도 막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순수한 면도 있고 보이는. 그래서 저도 원래 되게 먹으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서 네. 거기 중국 음식을 먹으러 많이 갔었어요. 대림동을. 양꼬치 드시러 가셨어요? 양꼬치도 먹고 뭐 마라탕도 먹고. 마라탕도 먹고.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그렇게 정서를 좀 익히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부산 관객분들에게 젠첸의 목소리로, 젠첸의 말투로 까먹은 지 너무 인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을 좀 전달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냐면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도대체 장동민이라는 배우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할지 상상을 못 하거든요. 네, 여기 살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1년이 지나가지고 부산에 살러 오셨으면 좋겠다고 부산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네. 감독님, 함께 작업하시면서 배우분들의 놀라운 지점들을 또 목격하고 또 쉽지 않고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기도 했었을 텐데 함께 작업하시면서 어떤 또 즐거움을 느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장동윤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작은 예산으로 찍은 영화라 회차가 굉장히 짧았어요. 굉장히 짧고 몇 회차에 찍으셨어요? 저희 15회차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1분 1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촬영 현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신인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한 그 묘한 감정들, 내면 깊은 감정들을 빠르게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랬죠. 되게 좋았어요. 그런 장동윤 배우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카메라만 이렇게 앞에 딱 놓고 싶은 느낌의 배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유준 배우님 같은 경우는 모두들 되게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 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긴장하고 저하고.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유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이제 집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어떤 얘기를 황사장의 하셨어요? 그냥 아. 캐릭터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촬영하면서 정말 다들 깜짝 놀랄 정도로 그 과거에 굉장히 중요한 씬이긴 한데 네. 기둥을 하나 뚝 박아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튼튼하게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나영 선배님도 제가 이제 캐스팅할 때 굉장히 신중을 들여서 네.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그 이나영 선배님하고도 오랫동안 얘기를 많이 했고 네. 엄마라는 캐릭터를 완성하기까지 많은 이야기와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정말 집중적으로 짧게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이 이나영 배우라는 분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배우분이시다. 그래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강록 선배님도 예전부터 알던 분이시라 네. 젠첸 아버지 역할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뭔가 어떤 관계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내면을 연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때론 이제 대사가 아닐지라도 대사 이외에 어떠한 표정의 연기, 뭔가 눈빛의 언어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또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에 정말 집중을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놀라웠죠. 되게 순애보의 남성의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서현우 배우님도 네. 정말 짧았을 텐데 그 순간에 그 집중력을 정말 발휘해 주셔가지고 저도 정말 놀랬거든요. 특히 젠첸하고의 그 첫 대면 씬 네. 굉장히 놀라운 그 집중력을 발휘해 주셔가지고 다들 찍으면서 와 막 이런 감탄이 나올 정도로 정말 좋아했습니다. 되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듣고 계시네요. 시험을 통과했나요? 네, 시험을 통과했다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장동윤 배우랑 이나영 배우가 뭐 사실 어딜 봐도 엄마 아들 같은 나이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두 사람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얼굴 크기부터 시작해서 뭔가 몸의 구조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럴 법한 느낌 같은 게 들기도 했었는데 서로 함께 촬영 현장에서 만나서 또 보고 연기하면서 나와는 닮은 부분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좀 받았던 순간들이 서로에게 있으셨어요? 이나영 배우님부터, 어머니부터 얘기하시죠. 사실은 이렇게 정말 촬영이 길지가 않고 또 분량들이 그날그날 워낙 저예산이다 보니까 소화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각자 개인이 느낄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주위에서 아니면 스태프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뭔가 분위기나 어떤 묘하게 하여튼 분위기 같은 게 좀 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냥 그 얘기 들으면 정말 그냥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각자 저희 그냥 자기 분량 감정 조절하느라고 촬영장에서 그리고 좀 둘이 만났을 때는 워낙 좀 극도의 감정을 눌러서 해야 되는 촬영이 많아서 좀 대화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서로 감정 잡고 있는. 이나영 케이크도 네. 많이 안 가주시거든요. 감독님께서요. 15회차 촬영인데 네. 지금 네, 빠르게 가야 계속 돼요. 몇 번 더 찍어달라고 했는데 장동윤 배우님은 이제 이나영 배우가 캐스팅됐다는 걸 알고 또 그 이나영 배우의 아들로 캐스팅됐다는 얘기를 또 듣고 또 저도 이제 네. 마찬가지로 촬영하면서 사실 저도 제 얼굴 볼 시간도 없고 네, 선배님 뭐 얼굴 보면서 나랑 닮았나 이렇게 할 여유가 없긴 했어요. 근데 저도 주위에서 많이 들었고요.
스태프들이 보고 이제 뭐 외모가 좀 닮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다들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영광이고 기분 좋았고.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저한테는 워낙 너무 선배님이시고 막 이렇게 되게 이제 상상 속에 이제 그렇게 엘프 같으신 분이셨나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서분하게 대해주시고 잘해주셔서 그 점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되게 배려를 잘해주셔서 저도 약간 성격이 좀 이렇게 아재처럼 서분한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가 조금 좀 이게 닮은 것 같은 되지 않았나. 아닌가요? 아니면 왜 이 영화 속에서 연기해야 되는 사실 이름도 없는 엄마라는 이 캐릭터는 정말 긴 시간을 통과해서 관객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7년 작년 정도 되는 최근의 현재까지의 삶을 그리게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 세 번의 등장 동안 이나영 배우가 보여주는 외향적인 모습들 혹은 아니면 연기하는 톤들도 굉장히 좀 다르다는 느낌 같은 거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이제 보이는 부분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느껴져야 되는 부분까지 준비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현재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현재에서의 연기 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또 시각적인 의상이나 이런 시각적인 것들은 어떻게 보여져야 될지 이게 현재가 항상 어려웠고 오히려 과거는 좀 사건들이 좀 극적인 사건들도 있고 상황적으로 그 공간 안에 놓여진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 감정 그대로 좀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해상이 저희 영화는 뒤에 나오지만 그 부분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냥 그때 받은 뭐 극비극적인 뭐 사건들이나 상황들 이런 거를 표현했을 때 조금은 표현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정을. 근데 점차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현재까지 오니 이 여성이 이 많은 것들을 겪어내고 또 한국에까지 와서 지금의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이 느낌을 되게 표현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감정을 좀 더 많이 준다든지 뭔가 표현을 더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안 어울렸어요, 이 엄마랑. 그래서 아들은, 그러니까 영화를 처음 보면 현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왜 이렇게 덤덤하고 아들을 만났는데도 왜 이렇게 표현이 없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영화 전체를 보면 그냥 이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좀 무리수를 던지긴 했지만 현재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눌러서 해야 되는 현재에서는 훨씬 더 덤덤하고 많이 누르는 그러나 조금 과거로 갔을 때는 조금 더 감정적이기도 하고 또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감정선이었어요. 사실 이나영 배우가 제가 대한민국에서 오토바이를 탔었을 때 제일 멋있는 배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가장 그래도 최근작이었었던 하울린 같은 작품에서도 오토바이로 엄청 멋있는 액션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제 레드카펫 보셨죠? 레깅스 패션. 근데 정말 이 영화 속에서 아주 생활의 오토바이를 타잖아요. 생활의 액션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옆에서 보시면서 여배우한테 상상했었던 혹은 아니면 기대했었던 거 이상이다라는 느낌 같은 거 받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실제 이 씬에서 오토바이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드렸을 때 흔쾌히 본인이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면허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경험도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실제 소품을 이제 중국에서 쓰는 스쿠터를 이렇게 구했어요. 옛날에 쓰던 스쿠터를. 그래서 되게 엔진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직접 다 해주셔가지고 대역 없이. 네네네. 직접 다 운전했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고 거기서 살아왔고 태어났던 여자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영화의 각각의 캐릭터를 떠나서 이 영화 이제 어제 또 각 배우분들도 같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상이어도 좋고요, 이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네. 갑자기 비가 잦아들면서 되게 집중합니다, 지금. 네, 갑자기 집중되네요. 네. 영화를 어제 개막작 상영할 때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정말 쉴 새 없이 좀 빨려 들어가는 듯한, 저는 감독님이 약간의 마법을 부리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앵글적인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눈알이 좀 얼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게 빤히 이 영화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영화상에 배우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그 상황 안에 펼쳐진 정서들의 밀도가 굉장히 깊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실 때, 이 잔잔함 속에서 안에서 폭풍처럼 막 이렇게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음악과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저같이 눈알이 아프실 거예요. 네. 아무튼, 영화 즐겁게 봐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강록 배우님이 소개하는, 혹은 아니면 오강록 배우님이 느끼셨던 비투비데이즈 어떤 영화였나요? 간단하게 말하기는 좀 힘든데, 이렇게 영화가 대학교 1학년인 아들이 한 14, 15년 된 한국에 사는 엄마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두 사람만의 소소한 갈등인 듯 하는데 다른 이야기들이 등장하면서 마치 이렇게 뭉게구름들이 여기서도 피고 저기서도 피고 막 이렇게 그 변화된 불쌍함이 가슴에 너무 뭉클뭉클하고 또 놀라운 슬로우 장면들에서 그 점프되는 그 미술적 감각 조명들이 너무도 놀랍고 네, 대단했습니다. 어제 감동받았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를 한 편 듣는 것 같은 뭉게한 설명이셨는데요. 이나영 배우님?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영화 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대본을 보고 선뜻 이제 끌렸던 것도 같은데 굉장히 영화 전체에 굉장히 먹먹함이 깔려 있지만 좀 희망적인 영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톤이고 그래서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말씀하셨던 희망적인 톤이라는 것을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 씬에서 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준 배우님? 네, 저도 어제 영화를 처음 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더라고요. 재밌으셨어요? 네.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너무 잘 봤고 그리고 근데 저희 영화는 지금 날씨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리고 그리고 되게 차갑지만 따뜻한 가족 영화입니다. 보시고 나시면 분명히 뭐 형제라든가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같이 된장찌개 한 그릇 드시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 따뜻한 영화니까 관심과 애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짜 된장찌개 먹고 싶어지실걸요, 여러분? 네. 장명희 배우님? 저희 영화는 절대 이제 화려하거나 뭔가 스토리가 오락성이 짙고 버라이어티한 영화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평소에 그런 영화를 보셨던 거에 비해서 뭔가 다른 차원의 약간 깊은 울림이 있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인물들의 관계 그리고 감정 그런 거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그리고 그 상황 자체 그리고 그 감정은 굉장히 그 잔잔한 영화 톤에 비해서 깊은 울림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기념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이 설명하는 뷰티풀 데이즈. 뷰티풀 데이즈는 영화 엔딩에서 아시겠지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뷰티풀 데이즈라는 날이 올 것만 같은 그러한 기대감과 설레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영화고요.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많은 젊은 분들과 연령층들이 오셔서 다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가족 영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꼭 된장찌개를 한번 같이 사 드시면 좋을 것 같은 영화, 엄마가 생각나는 영화, 뭐 그런 등등. 그래서 저희 영화 많이 정말 힘들게 찍었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영화 개봉합니다. 11월에. 네, 언제 11월 말쯤 개봉하나요? 네, 말쯤 개봉하고요. 그래서 꼭 트위터나 뭐 이런 등등 감독님 트위터 언급하셨어요 지금. 네, 각종 SNS를 통해서. SNS를 많이 해시태그 뭘로 하면 되나요? 뷰티풀 데이즈 말고. 뷰티풀 데이즈나 뭐 배우분들 이름으로 해서 꼭 홍보를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부산 영화제는 영화도 보지만 부산이라는 이 아름다운 도시를 또 즐기는 그런 축제이기도 한데요.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 부산에서 남은 일정이 어느 정도 되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계획 가지고 계시고 또 어제 혹시 어떻게 또 어떤 밤을 보내셨는지 저희 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이콘 뮤직 배우들부터. 예, 저는 어제 아침 네. SRT를 타고 네. 서울에서 출발해서 서울에서. 네. 네. 그래서 부산에 와서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뭐라 해야 되지? 뭘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즐겁게 즐기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자리 불러주셔가지고. 부산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거를 부산러로서 해주실 수 있는 어떤. 아니 부산에는 또 바닷가가 있는데 네. 바닷가에서 뭐 술을 마시든 길을 걷든 뭘 하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만 봐도. 네. 그런 마음에 저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지만은 네. 즐거운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합니다. 네. 어떤 또 계획 갖고 계신지도 또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저도 오랜만에 와서 부모님도 뵙고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부산에 왔으니까 회도 한 그릇 먹고 그러고 천천히 올라가려고. 네. 지금 준비 중인 작품이나 혹은 저희가 또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영화 어떤 영화인지 또 얘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뷰티풀 데이즈라고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12월 말에 그 이제 뭐 11월 개봉 말에. 잡혔다는데 네. 그거 좀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현우 배우님 어떤 계획, 어떤 날들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사실 부산 사람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계속 서울만 쓴다고 죽을 뻔했어요. 여기 진짜 부산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네. 예, 영화에서도 부산말을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해운대 앞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한잔 할까 합니다. 부산 어느 지역 쪽이세요? 저는 저기 대연동, 남천동 그쪽에 살았었거든요. 아무튼 고향 부산에 오니까 너무 좋고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비도 오고 하는데 영화 한 편 보시고 가족들과 소주 한 잔? 이건 좀 이상하네요. 가족들과 소주 한잔 할 수 있죠. 소주 한 잔 할 수 있죠. 네. 친구들과 손잡고 영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광록 배우님은 부산에서 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오. 6살 겨울에 서울 가서 네.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 저는 이제 서면에서 태어났는데 서면의 기찻길 부전시장 가는 기찻길에 대한 기억과 5살 때 빨가벗고 해운대에서 막 이렇게 뛰어놀던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배구놀이하고 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6살 이전의 기억이 그렇게 생생하게 있으시다니. 그렇죠. 네. 똘망똘망했었죠. 머리가. 네, 저는 뭐 해운대 영화제 오면은 한 15년째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한 5년 만에 영화제 이렇게 영광스럽게 왔습니다. 그래서 뭐 바다 파도 속에만 들어도 좋고 또 20살 중반에 새 1월 1일 맞이한다고 12월 밤에 또 뻘거벗고 바다도 또 한번 했었고 20년 만에 아무튼 여기 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너무 아름다운 영화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11월 말경에 개봉하면 꼭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나영 배우님, 예전에 부산 이 영화의 전당에서 뭐 행사도 함께 하고 했던 기억도 나기도 하는데 부산 되게 오랜만에 또 오시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산에서 어제를 보내셨고 오늘 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어제는 그 공식 행사들이 있어서 그걸 소화했고, 오늘은 여기까지가 저는 마지막이고요. 부산에서 더 좀 부산을 즐기고 싶은데, 좀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지금 뭐 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스케줄이 있어서 올라가봐야 겠고. 근데 점심에는 부산 명물 분식을 드시긴 하셨더라고요. 네. 부산 아마 영화 개봉할 때쯤 되면 또 부산의 관객들에게 무대 인사라든지 네. 해서 만날 게 있지 다시 않을까요? 오고 싶어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정희 배우님. 저도 좀, 부산에 먹을 게 워낙 많잖아요. 뭘 제일 먹고 싶으세요, 부산? 밀면을 먹고 싶었어요. 근데 다들 원조가 이게 네, 갈리죠? 갈리더라고요. 네. 진짜 원조가 어딘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먹으러 가고 싶은데 이제 네. 워낙 저는 내일까지 이제 일정이 부산에서 있는데 네. 계속 텀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좀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먹고 할 그게 되게 애매해서 네. 좀 더 오래 이렇게 즐기면서 있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부산 이 바다 보면서 재밌게 즐기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즐기시고 영화 나중에 개봉하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은 뭐 앞서 또 여기 부산 분들 굉장히 많으시면 감독님도 또 부산이라는 곳에 왔기 때문에 또 많은 또 계획들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운대에서 꼭 된장찌개를 해운대에서 된장찌개 어디서 먹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가족들하고 좀 식사를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영화와 가장 어울리는 선택이시는 네, 거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부산에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라도 서울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잘 안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족하고 식사라도 한 끼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스케줄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스케줄도 같이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즐기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해운대 오면 그 살아있는 낙지가 꼭 생각나는 곳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낙지?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네,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 뷰티풀 데이즈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되었고 또 상영이 또 남아있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영화제에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또 11월 말에 또 개봉을 하면 또 극장에서 만나봐서 이 영화가 왜 또 아름다운 나날들에 대한 이야기인지 꼭 극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어나서 크게 인사하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네,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 여기 계속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이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